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가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했던 승리에서 교체로 들어왔던 이강인 선수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와 결승골의 주요 기점이 되는 미친 프리킥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이었던 62분에 교체로 들어와 30여 분만을 뛸 수 있었던 이강인이었지만 그 많지 않은 시간 동안 키패스 5개라는 엄청난 실력으로 경기장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이강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친 킥력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또는 크로스를 올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정확도일 것입니다. 킥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정확한 킥 능력으로 원하는 지점에 공을 보내준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킥의 위력을 올려주는 공의 높이와 빠르기입니다. 공이 정확하게 온다고 해도 공의 궤적이 너무 높아버리거나 패스 자체가 느리게 오게 되면 상대 수비가 공의 낙하 지점으로 몰려들어 슈팅을 차단하거나 혹여나 슈팅을 하더라도 슛의 정확도와 위력을 떨어뜨려 득점 확률을 낮추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것이 페널티 박스에서 골대 근접거리인 골 에어리어 안쪽이라면 키퍼가 나와서 그 공을 잡거나 펀칭으로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킥에는 정확도와 더불어 낮고 빠르게라는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바랄 수 있는 것이 골키퍼를 유혹하는 공의 궤적입니다. 킥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키퍼가 판단했을 때 마치 자기가 공을 잡거나 최소 펀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오다가 생각보다 공이 많이 휘어져 나가며 골대를 버리고 나온 것을 실책성 플레이로 만들어버리는 유혹의 궤적이죠. 그것이 오늘 바로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었던 킥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66분경에 코너킥을 가져갔습니다. 이때에는 이강인 선수의 휘어지는 킥 능력을 알고 있던 바야돌리드의 마시프 키퍼도 적당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 나가도 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너킥이 오는 순간 곧바로 골대 쪽으로 돌아가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골대를 바라보고 차는 킥은 이강인이 감아차는 궤적의 정도에 따라서 키퍼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69분에 있었던 이강인의 프리킥 위치고 이것은 89분에 있었던 이강인의 프리킥 위치입니다. 69분의 킥이 좀 더 측면이고 89분은 좀 더 뒤쪽에서 골대 정면을 향한 킥의 위치였죠. 69분에서의 킥은 아무래도 측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강인의 왼발의 특성상 감겨서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키퍼가 공에 따라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미친 프리킥은 정확하게 바바에게 향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바바가 이 헤더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골대에서 보다 정면에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은 마시프 키퍼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킥을 하자 마치 공이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출발하자 마시프 키퍼는 그 유혹에 걸리며 골대를 버리고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휘면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황급하게 골대로 돌아가야 했던 키퍼. 이렇게 한번 움직였던 키퍼의 중심이 판단 미스가 되고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가서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에는 바로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공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강인 선수가 기점이 되었던 마요르카의 결승골 장면이었죠. 94분경에 있었던 결승골의 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골대 우측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올리는 장면인데요. 이 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면서 낮고 빨랐습니다. 바야돌리드의 알바로 알고아도 선수의 키가 174cm니까 어림잡았을 때 공의 최고점 높이가 약 4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면서 매우 빠르게 킥이 들어왔습니다. 공이 빠르게 온다는 건 키퍼와 수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강인의 공이 휘어지는 궤적을 체감했던 키퍼는 프리킥이 더 감겨 들어올 것으로 느끼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궤적의 디테일이 남달랐던 이강인. 측면에서 크로스나 프리킥을 올릴 때 가장 위협적인 패스의 배달 위치가 바로 골 에어리어 이 라인 위죠. 키퍼가 안 나오기에도 애매하면서 우리 편의 머리에 공에 맞았을 때 가장 위협적인 헤더 슈팅이 만들어지는 곳.
이강인의 프리킥은 딱 이곳에 떨어질 정도로만 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공이 덜 휘어들어오자 앞으로 끌려나왔던 마시프 키퍼는 다시 골대로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타이밍이 바로 헤더 슈팅이 터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면에서 횡으로 오다가 헤더를 통해서 갑자기 각도가 꺾이는 슈팅에 대해서는 키퍼는 반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 바로 옆이나 머리 위로 가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처럼 무게중심이 역동작일 때에는 더더욱 어려운데요. 이 각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치가 마시프 키퍼의 프리킥 직전 위치입니다. 그리고 킥이 오기 시작하자 잡을 수 있다고 반응해 이만큼을 앞으로 전진했다가 아차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중심을 전환하는 찰나의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돌아온 순간 바로 자기 머리 옆으로 초근접 슈팅이 지나갑니다. 이 슈팅이 극적인 극장 결승골이 됩니다. 만약 마시프 키퍼가 이강인의 프리킥 궤적의 유혹에 걸리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냥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킥에 대한 세이브에만 집중했다면 어쩌면 이 정도로 자기 머리 옆을 지나가는 공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지나가는 공을 막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세이브 확률이 높아졌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 패스가 낮고 빠르게 이동해 판단의 여지를 주지 않고 거기에 더해 휘어지는 궤적의 조절로 키퍼를 망설이고 주저하게 만드는 이강인의 물오른 킥력은 그 어떤 리그에 가져다 놓아도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리그 12 마요르카의 다음 상대는 바로 윗자리에 버티고 있는 9위 오사수나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잡게 되면 리그 순위 한 자릿대로 진입할 높은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디 그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해서 좋은 경기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